베트남 3박 5일 롯데관광 패키지 여행 달랏에서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달랏은 프랑스인들의 휴가지로 사용했던 곳이라 집들이 좋아 보였어요. 5.6km의 인공호수도 있고 3,000개의 호텔도 있는 곳이랍니다. 베트남엔 특산품을 조형물로 크게 만들어 놓는데요. 람비엔 광장엔 해바라기와 아티초크가 있었어요. 나트랑엔 치명탑이 있다고 하네요. 저녁을 먹으러 달랏 코레아나에 들렀어요. 오늘의 저녁은 한식입니다.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이곳은 달랏의 대표 한식당이라고 하네요. 동태탕과 제육볶음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동태탕 진짜 엄청 시원했어요. 제육볶음도 맛있었어요. 인기 많은 곳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식사 후에 원래 마차 투어였는데 가이드님이 전기차 카트로 변경해 주셨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수원우엉 호수와 람비엔 광장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차에서 한국 음악도 크게 틀어주셔서 더 즐기면서 탔던 것 같아요. 달랏 야시장에 도착했어요. 베트남에서 큰 규모의 야시장이며 왼쪽은 양털 종류를, 오른쪽엔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과일 가게에 들러서 저희가 먹어본 과일은 두리안인데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처음 경험하는 맛이었답니다. 꾸리꾸리한 냄새의 두리안. 먹어보면 중독된다던데 전 한 번 경험한 걸로 만족할래요. 좀 더 걸어가니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가게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달랏에서 묵을 숙소는 스위스 벨리조트 투엘렘 달랏입니다. 전 숙소는 멜리아 빈펄 엠파이어보다 투엘렘 달랏이 더 편안했어요. 달랏 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이라 한적하고 객실 수도 151개로 적은 편이었어요. 어메니티도 잘 구비되어 있었고요. 방 색상 톤은 좀 더 올드했지만 느낌적으로 더 편안했던 곳이랍니다. 미니바는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을 것도 아니면서 온도 체크해봤는데요. 여긴 시원했어요. 다음날 아침 초록초록한 나무들과 화사한 꽃들이 반겨주는 아침이네요. 6시 50분에 조식을 먹으러 갔어요. 한산에서 조용했답니다. 스위스 마을 풍경을 품은 듯한 자연에서 식사를 하니 기분이 더 좋긴 했어요. 메뉴 종류들은 첫 번째 숙소가 더 많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침 먹기엔 충분했답니다. 김밥도 보이고요. 근데 스파게티는 너무 시큼해서 맛이 없었어요. 채소들도 다양하고 맛있는 베트남. 오믈렛은 말하면 만들어주시고요. 골프 치러 많이들 오시는 곳이라고 하네요. 정체 모를 메뉴들도 있었고요. 미역국도 맛있어서 잘 먹었답니다. 나 포도 안 가져왔다. 포도? 조그만 베트남 사과, 전 한국 사과가 더 맛있어요. 수박도 베트남에서 마음껏 먹네요. 람부탄과 용과는 전 쏠쏠. 다양한 요거트들도 있었고요.
컵헤드도 준비되어 있는데 제 입맛은 안 맞았어요. 쌀국수는 제 스타일. 그런데 닷단나 폭포로 가는 길인데 늦게 가면 루지 탈 때 기다려야 해서 저희는 서둘렀어요. 닷단나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폭포도 관광하고 루지도 타러 왔어요.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했어요. 여기는 베트남 달란 루지를 타러 왔습니다. 네, 맞아요. 이용 방법 영상 밑에 한국어 설명도 나와서 보기 편해요. 알겠어, 엄마. 루지 타기 전에 무서우면 어쩌지? 괜찮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요. 진짜 스릴 있고 재미나요. 한 번 더 타고 싶을 정도랍니다. 아이가 운전하고 싶다고 해서 위에 앉았는데요. 더 재미있게 탔어요. 괜찮지? Do not hit the car in front of you and do not come to a complete stop on the track, except to avoid a collision. 괜찮지? 아, 다시 타고 싶어요. 됐다! 닷단나 폭포는 총 길이 350m로 크고 높진 않지만 자연을 만나기 충분했답니다. 올라가는 길에도 루지를 타는데요. 이건 생각보다 짧아서 내려갈 때 충분히 즐기세요. 중림사에 도착했어요. 달랏에서 가장 큰 사원이며 한 바퀴 둘러본 후 산책로를 따라 내려갔어요. 산책로를 내려가니 투엔람 보트투어 선착장이 나왔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 배에 탑승했는데요. 저희는 9명이라 저희와 가이드님 한 분, 이렇게 10명이 탑승했답니다. 투엔람 호수를 통통배를 타며 바라보는 이 여유로운 시간이 좋았어요. 가이드님 말씀에 따르면 통통배는 점차 없어진다고 하네요. 돌아가며 한 명씩 사진도 찍어보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보트에 내려서 도착한 곳은 진입공원. 단체 사진 한 장 남긴 후 진입공원을 들어갔어요. 진입공원. 여기도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았답니다. 야 여기로 가자. 재밌어. 가이드님이 포토존에서 척척 사진도 많이 찍어주셨어요. 현지 가이드롱 정말 착했어요. 개인적으로 다음에도 방문하고 싶은 곳이랍니다. 경쟁률 치열한 포토존에서 기다려서 사진도 남겨보았어요.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은 달랏 케이블카 타는 곳이었어요. 달랏 케이블카 타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4명 정도 탈 수 있는 크기고요. 달랏 케이블카를 타고 왔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저 두 개가 랑 비앙산이에요. 랑하고 비앙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수원은 호수를 지나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점심은 비건 식당으로 왔습니다. 그루차이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배추랑 차 종류도 팔고 있고요. 내부가 생각보다 넓어요. 되게 멋있어요. 전체적으로 샐러드예요. 롤과 튀김, 샐러드, 스파게티 등 다양한 음식이 있었는데요. 버섯들이 들어가 있는 국도 정말 맛있었어요. 라이스 페이퍼 버섯 샐러드는 깨뜨려서 먹는 거라고 하니까 신나게 두들기는 아이들. 치즈 쉐이크 연근도 굿. 마카다미아 볶음. 마카볶음밥은 비주얼은 예뻤는데 좀 느끼해서 손이 잘 안 갔어요. 토마토 버섯 스파게티는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갔고요. 코코넛 워터를 곁들인 찐 바나나도 처음 먹어보는 맛. 대추물도 느낌 있었고요. 층고가 높아 개방감도 있고 푸릇한 식물도 옆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루차이 좋았습니다.
식당 옆에 마트도 잠시 다녀왔는데요. 고산지대라 과자 봉지 빵빵한 것 좀 보세요. 나트랑으로 가니 공기가 다시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랑비앙산에 왔습니다. 그 유명한 랑비앙산에 도착했습니다. 집차들이 많이 있었고요. 타고 간 차 다시 타고 내려와야 해서 차 유리에 써있는 번호 기억해야 했어요. 보세요. 자, 인터뷰.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인터뷰. 자, 웃어주세요. 뒤에서 만나요. 오케이. 집차를 타고 랑비앙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10분 정도 걸린다던데 운전 실력 좋으셔서 더 빨리 도착했고요. 스릴 있게 탔답니다. 도착. 랑비앙산에 올라왔습니다. 물이 누런색인데 금을 채취하는 금강이라 그렇다고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도 정말 예뻐요. 랑과 비앙 동상 앞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요. 곳곳에 포토존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이제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좀 취하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라임에이드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탄산 없는 라임수였어요. 올라갈 때 탔던 17번 차를 타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동아나라 와인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일정은 라도라 와이너리였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이곳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와인을 3잔 정도 시음했고요. 아이들은 포도주스를 마셨답니다. 그 다음 도착한 곳은 크레이지 하우스. 베트남의 2번째 대통령이었던 쯔엉진의 딸 비엔야가 설계하고 건축한 곳인데요. 놀이동산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는 크레이지 하우스입니다. 자, 올라가요. 달랏의 자연과 가우디의 영향을 받아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고 건물 전체가 덩굴에 엉켜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모두 신나했답니다. 가이드님이 준비해주신 잭프루트. 저기 보이는 밑에 있는 과일이에요. 림프옥 사원이 도착했답니다. 도자기와 병을 재활용해서 지은 세계 유일한 사원이고요. 80년 정도 된 곳이에요. 거대한 용이 미륵불을 떠받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병으로 이렇게 참 만들어 놓은 용이 있어요 안에. 용 머리가 어디? 삶은 땅콩 사주셨는데 1,000원어치가 저 정도예요. 650만 개의 국화꽃송이 옷을 입고 있는 해수가는 보살상은요. 2년에 한 번 정도 옷을 갈아입는데요. 33일 정도 옷을 붙여야 한다네요. 소원을 들어준다니 종이에 소원도 적고 종탑도 쳐보았답니다. 써니팜 카페에 도착했어요. 인생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라니 가야죠. 노을 질 때 찍는 게 예쁘다고 하네요. 천국의 계단과 그 옆에 의자에서 찍는 인생 사진. 저녁을 먹으러 북촌에 도착했어요. 여기 유튜브에서 보던 집이었는데 고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김치찌개도 와우. 기본 반찬들도 정갈했어요. 보는데 지금도 입에서 침이 고여요. 고기는 직접 구워주셔서 더 좋았어요. 저녁을 먹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요. 여기는 정말 별로라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리워요 나트랑 마사지. 아쉬운 달랏에서의 하루도 저물었네요. 내일 달랏 기차역을 갔다가 다시 나트랑으로 돌아가요. 마지막 날 이야기는 3편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